2010년 완공하고도 안전 문제로 개통하지 못했던 월미 은하레일이 8일 드디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계양 신도시 지구 지정이 이르면 이달 중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포시의회가 다음 주 임시회를 열고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의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네덜란드 전통 게임인 슐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010년 완공하고도 안전 문제로 개통하지 못했던 월미 은하레일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히며 인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죠. 지난 2017년 인천시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월미 바다열차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재추진했는데요. 이 월미 바다열차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던 개통식 현장을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미 바다열차가 드디어 달립니다. 개통 현장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교통공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우여곡절 끝에 열차가 드디어 개통한다며 남다른 감회를 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철만은 달리고 싶다고 했지만 월미 바다열차는 달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 드디어 오늘 달리게 됐습니다. 예. 당초 명칭은 월미 은하레일. 지난 2010년 준공됐지만 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서 개통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간 사업비만도 853억 원. 이후 책임 소재를 두고 인천시와 시공사 간 법정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대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며 인천시는 여론의 집중 포격을 맞았습니다. 이후 인천시는 18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궤도 열차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의 월미 바다열차입니다. 이번만큼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이 하루에 1시간씩 더 일한다는 각오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 기존 월미 은하레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을 재추진한 후 2년, 월미 은하레일 완공 이후로는 9년 만에 월미 바다열차가 정식 개통한 겁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월미 바다열차가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인천에 관광하면 월미 바다열차가 떠오를 정도로 긴 세월 아픔을 겪었던 것을 이제는 진짜 효자 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가면 분명히 우리 월미 바다열차는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개통한 월미 바다열차. 지역의 애물단지에서 이제는 보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말이면 3기 신도시가 지정된 지 곧 1년이 됩니다. 처음 발표가 될 때 환영한다는 반응과 동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요.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발표 당시 반대편에 있던 지역민들의 현재 생각과 상황도 궁금하실 텐데요. 취재 기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의 신도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정부의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이르면 이달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구 지정이 마무리가 되면요. 다음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에 착수해서 오는 2021년에는 신도시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반발 여부에 따라서 지구 지정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올해는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 사업은 속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발표 당시부터 최근까지 이 거센 반발을 이어왔었던 지역 주민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죠. 지난해 말 계양 테크노밸리가 정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지역 곳곳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는데요. 당시에도 환영하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교차했었죠. 지난 여름 두 차례 공청회에도 계양 테크노밸리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신도시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엔 오랜 기간 농사만 지어왔던 농민들은 당장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전면 보류가 돼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계양구의 개발 부지는 대부분 논습지인데 이게 개발 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1, 2등급의 지역입니다. 예. 환경영향평가 도중에 신도시 부지 안에서도 생태계 서식조사에서 금개구리 300여 마리가 또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지만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가 돼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처음보다는 다소 분위기는 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이달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젠 주민들도 국책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신도시에 대한 사업 계획 자체를 처음처럼 무산시키겠다.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은 기존에 반대했던 대로 계속해서 막을 수가 없다면 이게 지구 지정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보상 방안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공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하는 게 뭐 일반 그 서민들, 특히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계양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하면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이 지주들도 이제 마음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다 보니까 이제 보상 쪽에 저희들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농민들이 수용한다면 지주들이 박탈감 또 차별감 이런 거를 배려해주는 차원이라면 좀 합당한 보상을 원하는 게 그 지주들의 작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또 다른 지역도 있죠.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개발이 중단됐던 계양구 상야동 일대 주민들인데요. 네. 반발이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황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이쪽 계양 상야지구 지역의 경우에는 반대 목소리가 오히려 좀 더 심해졌습니다. 계양 상야지구는 아시는 것처럼 인천의 대표 난개발 지역인데요. 정부의 3기 신도시 선정 여파로 인해서 인천 도시개발 계획이 중단된 이 상야지구의 상황을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상야동 일대 전체 면적 가운데 주거지는 10% 이하예요. 대부분 공장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예. 10여 년 전부터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종 공영개발 사업에서 소외됐던 지역이죠. 계획대로라면 이 올해 초 인천시의 개발 기본 계획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무산이 된 겁니다. 네. 당시에 인천시는 상야지구 개발과 계양 테크노밸리는 별개의 문제다. 상야동 일대는 신도시 추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인천시의 답변이 좀 참 무색하게도 이 지역은 지난 5월에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이 사업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주민들에게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개발이 무산이 된 겁니다. 특히 인천시는 주민이 제안한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된 상야지구 일대를 개발하는 안에 대해서 공항과 차량기지 소음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사업 등을 진행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주민들은 동력을 다소 잃기도 했는데 시와 또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또 지역 집회를 이어가는 그런 행동들은 계속 해왔고요. 네. 최근에는 인천시의원, 또 인천시 계양구, 또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상야지구에 대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협의는 결론 짓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예. 현재 상야지구의 상황과 주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도심지의 초역세권에서도 하지 않는 그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시 외곽 지역에 있는 공장지대에서 하라는 것은 저희 주민을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주민들의 뜻은 똑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국책 사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주민을 위한 이 주민구제의 성격인 상야지구 사업을 이런 계양 신도시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양 신도시와 병행해서 사업을 하든지. 네, 현재는 계양 상야지구에 대한 별도의 개발 사업이 힘들어진 거는 맞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양 지역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전통 게임인 슐러는 이용 방법이 간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는 경기인데요.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슐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 참가자들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어울리며 실력을 겨뤘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진재 기자입니다. 둥근 나무공을 손으로 밀어 골대 구멍에 집어넣는 사람들, 휠체어를 탄 사람, 목발을 짚은 사람, 어린 학생들까지 골대를 바라보는 표정에서 신중함이 느껴집니다. 해당 종목은 네덜란드 전통놀이인 슐런. 지름 5cm의 나무공을 너비 6cm의 골대에 넣어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방법이 간단해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도 없고 장애인 뭐 이런 것도 그런 제한도 없고 그냥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 같아요. 그냥 어우러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거가 너무 좋아요. 단순해 보이는 게임이지만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공을 골대에 정확히 넣기 위해서는 세밀한 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슐런을 하며 재활 운동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번 반복 연습하다 보니까 손의 근력도 많이 세워지고. 간단한 경기 방법 덕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비교적 동등한 조건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 슐런.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슐런이라는 종목이 날씨랑 장소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장애인 유무 떠나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울릴 수 있다는 가장 그런 좋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날 대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100명이 서로 실력을 겨뤘습니다. 대회 참여자들은 경기 순간만큼은 나이와 장애 여부를 떠나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은 지역 광역의원을 만나 활동 사항을 알아보는 연속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선거구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염종현 대표님, 또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부천의 9분 도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더 분발하고 노력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컨텐츠 쪽으로 가야 되겠다. 영화 컨텐츠 또는 음악 컨텐츠 쪽에 방향을 잡는 것이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경기 뮤직 플랫폼을 유치를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체육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공간들, 그러니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주차 타워, 상동에 이제 주차 타워를 개조해서 체육 공간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DMZ 다큐 영화제가 있고 또 이제 콘텐츠 활동에 대한 지원, 특히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콘텐츠 지원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나리오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우리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대폭적으로 좀 향상이 그 예산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5억 정도. 그래서 전국의 시나리오 작가들이 우리 경기도 공모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조금 양질의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나 영화 콘텐츠 쪽을 조금 발굴해 봤습니다. 그런데 음악 쪽 분야는 나름대로 인프라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나 그 장기 계획이 있는데 반해서 영화 콘텐츠 쪽은 조금 투자가 덜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 그리고 우리 김달수 위원장님께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영화 산업의 기본이 되는 시나리오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네, 우리 경기도의회에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도민들께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저희 142명 경기도 의원들 당을 떠나서 또 여야를 떠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따끔한 질책도 받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포시의회가 다음 주 임시회를 열고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동안 제195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일반 안건과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지며 시정 질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이달 11일 활동을 마치는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특별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제100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에는 각 종목 올림픽 스타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은 펜싱엔 박상영과 김지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출전해 세계적인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대의 허점이 노출된 찰나의 순간 매서운 칼끝이 상대 몸통을 찌릅니다. 남자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지난 리우올림픽 당시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박상영은 이번 전국체전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100회 전국체전이고 올림픽도 앞둔 상태라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제가 해야 되는 몫이 있으니까 꿋꿋이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한 명의 펜싱 스타, 날렵한 몸놀림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미녀 검객으로 더 잘 알려진 김지연입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칼끝은 이번 전국체전도 평정했습니다. 김지연은 펜싱 사브르 일반부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개인전 부문에서 3년 연속 정상에 오른 자타공인 최고 검객입니다. 김지연의 칼끝은 내년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는 이제 내년 올림픽이 마지막일 수 있는 이제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은 솔직히 몇 달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 안에 이제 준비를 잘해서 꼭 개인전 단체전에서 꼭 이관왕할 수 있도록. 네. 한국 펜싱의 전설 남현이는 이번 체전이 현역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기를 마치자 상대팀에서까지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여자 최초로 이제 메달을 땄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다른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펜싱 스타들이 총출동한 전국체전. 우리 펜싱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도 변함없는 기량을 선보이면서 내년 도쿄올림픽 금빛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